근데 술을 많이 먹을 땐 간에 부담이 와요. 간에 부담이 오면은 간이 기능이 떨어진 게 오래되다 보면 뭐 간암까지 만들 수도 있겠죠. 간을 건강하게 하시려면 간에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좋죠.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김남주입니다. 오늘은 어떤 일로 절 찾아오셨을까요? 박사님, 요즘 제가 맥주만 마시고 자면은 다음날 설사도 하고 배가 아프고 그런데 왜 그런 걸까요? 그럼 평상시에 혹시 손발이 차거나 아랫배가 차거나 그런 거 없으신가요? 손발이 좀 차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렇죠. 아마 아랫배도 차실 거예요. 맥주는 보리로 만들잖아요. 보리가 찬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다 맥주 따뜻하게 안 먹죠? 냉장고에서 차게 먹어야 돼요. 평상시에 몸도 찬 사람이 찬 성질의 음식을 또 차게 먹어요. 세 가지가 겹쳐지다 보면은 우리 몸에서 이거를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설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맥주를 드시고 설사하시는 분은 술 종류를 조금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요? 나이가 먹다 보니까 요즘 더 그러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남자는 몸이 8년에 한 번씩 늙어요. 여자는 7년에 한 번씩 나이를 먹어가거든요. 32세 이후는 남자의 경우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하고 40이 되면 급속도로 이렇게 약해지는 게 몸의 반응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32세 이후가 되면은 젊었을 때는 혈기 왕성하고 뜨겁고 그런 열정이 줄어들어요. 몸이 차지면서. 그러듯이 몸도 냉해지니까 20대에는 참 맥주를 먹어도 괜찮은데 32세 이후는 가끔씩 설사를 하다가 40세가 넘으면 이 설사라는 걸 떠나서 다른 여러 증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맥주가 안 맞으면 뭘로 바꾸는 거예요? 술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맥주가 안 맞는 분은 우리나라 막걸리도 좋고 적포도주도 좋습니다. 막걸리는 만든다고 안 그러고 빚은다 그러죠. 정성을 다해서 만들기 때문에 빚는다라는 표현까지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막걸리를 잡수신다든가 또 적포도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막걸리든 맥주든 포도주든 조금 먹을 때는 약주예요. 과하면 부족하니만 못하고 이게 많게 되면은 독주가 돼요. 알코올이 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많은 양은 간에 독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약주라는 게 뭐 하루에 뭐 한 잔씩 먹는다던가 그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예, 개인차가 있죠. 그런데 반주라 그러죠. 식사와 같이 먹는 건 약이 되죠. 주로 한 잔씩 먹으면 어떤 원리로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몸이 냉한 사람들은 술은 뜨거운 성질이라 그랬잖아요. 몸이 냉한 사람들은 조금씩 몸이 좀 덮여지기 시작하면서 발효주잖아요. 효소가 많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효소와 음식이 섞여야지 발효가 돼요. 소화도 잘 되고 소장에서 흡수도 되고 대장에서 재흡수도 잘 되거든요. 이런 과정이 적당한 빠르기로 적당한 기능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약주입니다. 어떤 증상이 있는 분들이 그런 약주를 먹는 게 더 좋으신 걸까요? 평상시에 맥박 빠르기. 성인의 경우는 72번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80번 이상인 경우는 좀 열이 있는 거고 65번 미만은 찬 분이거든요. 그래서 65번 미만의 분은 몸이 냉하니까 막걸리나 적포도주가 좋겠죠. 평상시에 몸이 뜨거워서 내장도 뜨거우면은요 변비가 될 수 있어요. 열이 뭉쳐서 변비를 만드는 분은 맥주 괜찮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자기의 체질의 성질에 따라서 먹는 술도 선택해서 먹는 게 좋겠죠. 그 술을 많이 먹으면 간을 많이 이제 무리를 시켜서 그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술을 약주로 먹을 땐 간도 좋아져요. 약간씩은. 근데 술을 많이 먹을 땐 간에 부담이 와요. 간에 부담이 오면은 간이 기능이 떨어진 게 오래되다 보면 간이 병이 들겠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뭐 간암까지 만들 수도 있겠죠. 간을 건강하게 하시려면 우리가 음료 중에도 국화차 간에 아주 좋습니다. 구기자차, 결명자차 이렇게 좋죠. 근데 그래서 술 먹을 때 안주 참 중요합니다. 박사님이 이제 안주 얘기를 하셨는데 안주를 엄청 먹으면서 술을 마시는 거와 안주를 아예 먹지 않고 술만 마시는 거라고 하면 어떤 데가 나은 거예요? 뭐든지 넘쳐도 나쁘고
과부족도 나쁘고 안주 역시도 적당하게 드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막걸리를 먹을 땐 보통 흔히들 어떤 안주를 먹나요? 두부김치.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김치가 효소가 많아요. 발효를 시킨 음식이에요. 그리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또 간에도 좋고 두부 김치에다가 막걸리를 먹으면 최상의 안주고 건강이. 그래서 약주예요. 네, 와인은 치즈하고 같이 잡수죠. 그런데 치즈만 안주로 먹을 순 없잖아요. 채소, 오이, 당근, 블루베리 이렇게 골고루 안주를 같이 잡수시는 게 좋습니다. 채소는 항산화 작용이 있어요. 얘네들이 간에 좋기 때문에 해독 기능도 되죠. 그리고 또 견과류. 오래된 견과류는 안 먹으니만 못합니다. 신선한 견과류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주와 주류의 조합이 좋지 않았을 때 오히려 몸에 더 안 좋은 건가요? 그렇죠. 소주를 잡수실 때 지글지글 고기를 굽고 태워서 드세요. 아삭아삭해야 돼 맛있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부담을 일으켜요. 술을 먹으면은 잠이 좀 잘 온다고, 불면증에도 해소가 된다고.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봐요? 잠이 어떤 사람이 안 오나부터 먼저 따져볼까요? 뇌의 말초 모세혈관까지 혈액이 공급되는 것과 수면의 질이 필요해요. 충분히 혈액이 공급되는 사람은 잠이 잘 와요. 충분히 못 가는 사람은 수면의 질이 나쁘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불면증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근데 혈액이 부족한 사람이 술을 좀 먹으면 술은 뜨겁다 그랬잖아요. 뜨거운 건 순환을 잘 시켜요. 적당히 순환을 잘 시키면 뜨거운 게 순환이 되니까 뇌 모세혈관까지 혈액이 가니까 잠을 유도하죠. 근데 그거는 근본적인 개선 방법은 아니죠. 자꾸 그러다 보면은 술을 먹다 보면 습관적으로 나중에는 술을 먹어도 잠이 안 오고 술의 양이 점점 늘어요. 술을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빨개진다기보다 술을 먹으면 빨리 취한다든가 술을 먹으면 몹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은 간이 약한 거예요. 미병 상태,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병원에 가서 검사상엔 이상이 없는 미병 상태에서 알코올을 분해시키는 효소가 충분히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작용이 나타날 수 있겠죠. 술을 먹기 전에 요즘에 많잖아요. 뭐 숙취 해소제도 있고 약을 먼저 먹고 먹는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술을 먹고 나서 나는 토해서 죽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한약재재로는 바나사심탕이라는 게 있어요. 바나사심탕을 먹으면 좋고 술을 먹었는데 간이 나빠질까 봐 염려가 돼. 이런 사람들은 인진오령산을 같이 먹으면 좋아요. 약국에도 있고요. 아마 이건 한의원에서도 팔 거예요. 사서 구입해서 잡수시면 되고 나는 좀 체질이 특별해 그러는 분들은 약사님하고 상담을 하셔서 좋은 걸로 선택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술은 잘 먹으면 약이 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목숨을 위해할 수가 있어요. 간이 평소에 약한 분은 술을 안 잡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술을 좀 먹을 때 어떻게 하면 술의 독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할까? 안주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기 몸에 맞춰서 지혜롭게 술도 선택하시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과하면 아니함만 못하니까 적당히 약주로 드시고 너무 많이 드시진 마세요. 네, 박사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상담료 어떻게 해줄까요? 네, 비싼 상담료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달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